최근 로또 분양 이야기 나오면서 10억, 20억은 기본인데 8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는 엄청난 이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가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여기가 강남이랑 가깝냐. 뭐 분당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강남권이라고 보긴 어렵죠. 판교 분당 정도는 강남권이라고 쳐주더라도 여기는 그렇게 보긴 어렵죠. 그런데 여기는 판교랑 동급이다. 그리고 동탄은 또 여기랑 동급이다 하면서 서로 하나씩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전교 2등은 전교 1등이랑 동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교 3등은 전교 2등이랑 동급이죠. 전교 4등은 3등이랑 동급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교 1000명 있는 학교에서 전교 1000등은 전교 999등이랑 가깝고 998등이랑 가깝고 997등이랑 해서 전교 1등이랑 똑같다고 하죠. 그냥 똑같은 거 하고 있다. 자기보다 위에 거주 여건이 있는 데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여기 급이다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격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투쟁하고 있는데 오래 갈 수가 없죠. 어디예요? 판교, 동탄 이야기 나왔으면 여기다 라는 건 답은 나왔죠. 다규제에 이기는 다세권 아파트. 다세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역세권까지는 원래 있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들 만들고 있다. 공세권, 현세권, 심지어는 뭐 어디선 스세권도 나와요. 스세권. 스타벅스가 인근에 있으니까 스세권. 분양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데도 많이 봤다. 전용 84 18억 찍었다. 수원 집값. 자, 예를 들어서 판교나 분당이 올랐다고 해서 성남시 집값 하면 좀 이상하죠. 일산이 올랐다고 해서 고양시 집값 조금은 다르죠. 느낌이. 김포 한강신도시가 올랐다고 해서 김포 집값 해가지고 한강신도시랑 전혀 관련 없는 단지들까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냐. 특히 성공한 신도시가 있는 지역일수록 갭은 더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수원 집값이라고 하면서 수원을 띄우고 있습니다. 수원을 띄우는 이유는 다 분양, 다 입주니까. 집값 띄우고 분양가 띄워서 비싸게 분양하려고.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15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18억원.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지금 14억대까지 나왔죠? 여기는 18억으로 끝났네요. 중흥 S클래스는 여기도 뭐 18억 5천. 자, 요런 데는 오르는데 계약 멈춘 상황이고, 계약이 되는 데는 오히려 떨어지는 가격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자, 전세가 여기는 올린 상황에서 멈추지만 떨어지는 데도 있다. 그리고 갭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오히려 갭은 더 커졌을 테고. 그러더니 요런 데 띄우고 강남 아파트가 싸 보여요. 강남 아파트가 비싸 보여서 안 샀던 게 아니죠. 강남 아파트 왜 거래 안 됐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 거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가 싸 보여요 하면서 다시 강남으로 몰린다. 그때도 돈 없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돈 있냐.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게 아니라 돈지랄하고 있는 거다. 호가 띄우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 많이 들어가죠. 분양가 9억 미만 나왔다. 로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도금 대출이 막혔어요. 돈이 어딨어. 로또를 엄청 띄우려고 그랬는데 막 여기저기서 선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저 가격이 싸냐? 8사에 9억 되면은 웬만한 서울보다 비싸죠. 광주는 서울보다 좋은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도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정도 가격이 거품 끼기 전에는 어느 지역의 가격이었냐. 생각해보면 고분양인지 아닌지는 답이 나오죠. 근데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도 로또 오고 저기 또 분양 잘 된다고 하면 현금 부자 이야기 또 하시겠죠? 다 저기 어디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대출 받아서. 중도금 대출 막히면 알아서 대출 받아서 가는 거죠. 사채라도 써서. 로또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현금 부자만 줍줍. 현금 부자들 안 주서요. 자꾸 현금 부자들 줍줍하는데 현금 부자들은 왜 현금 부자예요? 현금화를 했으니까. 자산 팔아가지고. 왜 현금화를 했겠어요? 더 오를 것 같은데 현금화해요? 말이 안 되죠. 죽어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지적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 대출을 껴가지고 100명이 가격을 띄우는 거랑 대출을 안 껴가지고 한 2명 정도 되는 거랑 그러면은 이때가 더 오르겠어요? 이때가 더 오르겠어요? 이 2명은 내 거 말고 사줄 사람이 1명밖에 없는데 그럼 이 1명이 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8억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네? 그럼 이 1명이 왜 사요? 현금 부자라는 건 진짜 부자들인데. 자꾸 현금 부자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대출 풀어라. 은행 망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막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왜 막아요? 정부 규제에서 막으라고 하니까 막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그래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빌려줘요. 핵심은 뭐예요? 은행권에서 대출 회수가 힘들어지겠다 싶으니까 자체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바데스리까지 겹치면서. 정신들 차려라. 매매 가격 지수 영통 수지 이제 쭉쭉 막 오른다고 하고 있죠.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그렇지가 않는데 이러면서 계속 끼우고 있죠. 변동률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근데 저거 다 뭐다? 거래량 다 떨어지고 호가다. 자, 광교 신도시 거래량 약속이 6월에 좀 떨어졌다가 7월에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7월 거래량 끝났고 8월에 어때요? 일부 단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주로 많이 늘어난 단지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춘 상황이죠.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 어때요? 전세가 폭등시킨다더니 전세 상승하다 멈췄죠. 갭이 들어가는데 투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똘똘한 채 이야기할 때 여기저기 다 샀죠. 그러다가 전세가 멈추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끌, 패닉바잉. 왜? 갭투기가 하기 용이해진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에 규제까지 강화되고. 다른 아파트 볼까요? 매매가 쭉 올라가다 멈췄죠. 지금도 대부분 다 이러고 있어요. 올해 들어 더 상승했다. 그거 과거에 거래했던 거 지금 다시 거래되면서 확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이죠. 어때요? 18억 5천 찍더니 다시 내려가죠. 얘가 특수거래겠죠? 전세가 올리다가 여긴 떨어져. 두건 거래됐지만. 그리고 여기도 올라가다가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전세 매매 다 올라가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집값이 3차 함수를 그려요? 3차 함수 그리는 경우 가끔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금리를 엄청나게 낮춘다든가. 그런 경우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2차 함수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서 매물 쭉쭉 떨어지고 계속 매물 부족입니다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슬슬 늘어날까요? 더 잠기면 더 잠겨야지 거래도 되는데. 다 그러죠, 다. 여기 전세 빼고. 뭐예요? 띄워줄 때가 기회다. 8억, 9억 뭐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개판으로 지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보지도 않고 사든가 위험하건 말건 사가지고 그냥 팔면 되지. 다 이런 생각하니까 건설사들도 그래서 다 분양 받아주는구나 해서 대충 짓고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많은 수익 남겨서 판을 치도록 언론들이 깔아주고 있고 그거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러니까 121곳 중에서 110곳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개판으로 지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상가 투자 유망하면서 상가 투자에서도 똘똘한 채가 중요해졌다. 물론 중요하죠. 상가는 무조건 똘똘한 채입니다. 왜? 똘똘한 채가 개소리 해가지고 뭐 홍보하는 이딴 거 말고 상가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광교도 그 정도 가격은 나오죠. 1층 5천 정도 나오는데 많아요. 분양할 때 위례는 뭐 5까지도 나왔었고 마곡이나 다산이나 미사 이런 데들 1층 5천 많았죠. 1층 5천이면은 10억이면은 10평 받는다. 뭐가 10평이야? 20평이지. 분양 20평, 전용 10평. 1억 보증금 들어간다고 칩시다. 수익률 한 3%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 비중 한 20% 그거에 받는다고 치더라도 월세 225만원 나옵니다. 4%면 얼마나 나올까요? 4%면 한 300 나와야 돼요. 10평짜리에. 지금 가뜩이나 자영업도 힘들다고 하죠. 근데 4%가 높은 수익률이냐? 아니요. 1층 상가에서 분양 최소 수익률 4%로 이야기를 하고 고층 가면은 뭐 6% 7% 이야기 하는데 1억에 300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광교가 뭐 자족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몰려요 사람들이 거기에. 직주 근접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결국에는 아파트 상권만 보고 있는 건데 직장 상권이랑은 다르죠. 탄탄한 배우 수요 뭐 이야기하면서 소비력이 높은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도시인 세종은 왜 공실이 개판이 났을까요? 비싸니까. 비싼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 분양하려고. 왜? 상가 분양하면 적어도 2%에서 분양 더럽게 안 되는 데 같은 경우는 10%씩 주니까. 이렇게까지 남겨 먹는다는 거예요. 10%를 줬다는 거 뭐예요? 평당 4,500에 분양할 수 있는 건데 500 가지고 통보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서 하는 거예요. 요것도 남겨 먹는 거고 엄청나게. 절반 공실인데 공실이 많은 똘똘한 상가. 똘똘한 상가는 수익률 그리고 공실 확률이 낮은 거. 이게 똘똘한 채지. 공실 많은 데 사는 거는 무슨 똘똘한 채예요. 저게 띨띨한 채지. 저거 분양받으면은 내 노후자금 그대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자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공실 나봐요. 감가상가 계속되지. 신도시상가 잘못 분양받아가지고 폐지 줍는 분들도 많아요. 법조타운 뭐라 그래요? 명동상가 공실 몇 프로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38%. 35%가 공실이래요. 이 정도 공실이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사무실 많이 보겠죠. 그런데 내가 150만원 받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공실이라고 120만원에 내놔. 나도 150만원 못 내놓는 거예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나마 처음 했던 것들은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개판 나고 있는 거고. 폐업해서 줄여봐요. 다 같이 죽는 거지. 결론 18억이래요. 그러면서 9억짜리가 로또. 로또는 보통 꽝이죠. 로또도 아니고 대출 내주세요. 현금 부자들이 줍줍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대출 풀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세 꺾이고 있는 거는 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다 보이시죠? 광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